한국이 속한 월드컵 H조에 대해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비록 우루과이가 최근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 스쿼드는 내가 본 팀 중 가장 균형 잡힌 팀이 우루과이야. 나는 우리가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는 완전히 새로운 짐승이지. 아마 내가 본 그룹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기대된다. 솔직히 말해서 이 팀들 중 어느 팀도 정말 일관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하면 정말 잘할 테고 못하면 되게 못할 것 같다. 포르투갈은 2018년에 우루과이, 2002년에 한국의 복수를 원한다. 가나는 2010년 우루과이의 복수를 원하겠지. 우리 엄마는 가나에서 자랐고 우리는 몬테나에서 야영 중에 라디오 방송을 발견하여 2010년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를 차에서 듣고 있었다.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었다. 가나와 우루과이전은 격렬할 것 같아. 내 생각에 G그룹과 함께 가장 흥미로울 것 같다. 여기 팀들 일부는 재미있는 과거가 있다. 한국은 2002년 한국 대표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골로 포르투갈을 꺾었다. 벤투 감독도 포르투갈인이며 당시 선수였다. 수아레스는 2010년 한국과 가나와의 경기에서 유명한 핸드볼로 KO시켰지. 우루과이는 2010년에 가나와 한국을, 2018년에 포르투갈을 꺾었다. 그들은 모두 우루과이의 피를 원해. 2002년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 팀은 마카오에서 월드컵을 준비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없어. 하지만 선수들이 파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많았고 기자들이 프로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연맹은 월드컵 준비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었다. 우루과이는 월드컵의 어느 시점에서 다른 모든 팀을 제거했었지. 한국이 2002년에 포르투갈을 꺾었던 공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골이라고,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의 헤딩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벤투는 지금은 한국에서 잘하고 있어. 최근 가장 순조롭고 그의 전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월드컵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한국의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 토너먼트에서 가장 균형 잡힌 그룹이야. 정말로 그들 중 하나가 특출난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가나와 한국이 토너먼트 승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여전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놀라지 않을 거야. 포르투갈은 일관성이 없고 우루과이는 세대교체 중이지만 여전히 한국과 가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고 있다. 한국과 가나의 강점으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화나게 할 잠재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나는 이 그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포르투갈이 이 그룹에서 1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승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포르투갈은 다른 팀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지. 진정한 죽음의 조. 약한 팀이 있기는 한데 최소한 상위 팀들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 2002년 월드컵은 정말 추억이네. 학교에서 친구들과 코카콜라를 먹으면서 봤었지. 언론에서 포르투갈은 재능 있는 팀이라고 칭찬을 엄청 했지만 한국과의 마지막 경기는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뇌리에 박혀있다. 루이스 피고는 무승부로 만들기 위해 한국 선수들에게 무승부를 제안했다고 했고 핀투는 정말 퇴장감이었다. 한국에서 돈을 먹였네 뭐라 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포르투갈은 이길 자격이 없었어. 나도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포르투갈 경기력이 끔찍하더라. 한국 선수들과의 모든 경합에서 졌어서 베투는 빌어먹을 가로등 기둥이었고 한국의 윙어를 지단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이제는 포르투갈 선수들이 마카오에서 놀았다는 소문이 이해가 된다. 경기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진 흥미로운 그룹이 될 것 같아.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첫 경기 결과에 따라 조의 2차전이 흥미진진해질 것이다. 가나와 한국도 이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할 능력이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해. 본선 진출 여부에 관계없이 수아레스는 가나 대 우루과이 경기에서 지옥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루과이전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친구야, 우루과이가 가나와의 경기에서 수아레스를 벤치에 앉힌다면 웃길 것 같아. 포르투갈이 느리고 실용적인 축구를 계속한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 여차하면 탈락할 거야. 2018년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돌이켜보면 포르투갈은 점유율 68%, 슈팅 20개를 기록했지만 포르투갈이 졌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의미야. 벤탄쿠르는 지난 월드컵에서 겨우 20살이었고 발베르데와 함께 미드필더를 맡고 있어. 나는 우루과이의 미드필드가 지난 월드컵 이후로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고 싶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스펙상으로는 가장 좋지만 가나를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H그룹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어. 결코 쉬운 그룹이 아니야. 포르투갈이 가장 재능 있는 국가이고 우루과이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한국과 가나는 강하지 않아. 이 그룹은 우루과이에 의해 침몰될 것이다.
우루과이 때문에 월드컵에서 탈락한 3개국이 포르투갈, 가나, 한국이었다. 또 한국 대 호날두네. 근데 포르투갈이 2승을 미리 챙기면 호날두는 안 나올 수도 있어. 모든 팀의 레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룹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조별리그 1위는 포르투갈을 지지하지만 두 번째 자리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포르투갈이 1위하는 것을 선호하고 2위는 한국, 가나는 좋지만 아프리카 팀은 매우 일관성이 없어. 우루과이는 늙어가는 카바니와 수아레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어. 2위 팀은 브라질에 의해 박살날 것이므로 1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강한 순서로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월드컵 베테랑이고 나이지리아와 같은 또 다른 월드컵 당고를 KO시킨 가나도 마찬가지. 가나는 우루과이에 대한 복수를 생각할 것이고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한국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 2002년의 대한민국처럼 세계를 놀라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